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총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정 혼란 수습에 오늘 나섰죠. 예. 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 일부는 깜짝 개각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깜짝 개각 이후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조혜진 새누리당 전 의원,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개각 얘기에 앞서서요. 오늘 잠시 전에 지금 출석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죠. 조혜진 전 의원, 예. 안종범 수석의 포트라인에서의 저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또 학자로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일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네. 일에 몰입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정치적 추문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저렇게 포트라인에 쓰고 한 모습이 보면 네. 참 저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뭐 예. 모른다, 뭐 이렇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일부 이제 출두 앞두고 일부 언론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오늘 포트라인에서는 뭐 검찰에서만 다 이야기하겠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죠. 기자들이 확인을 요청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검찰을 수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동안에 본인이 부인해온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진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관계된 제3자들, 관계자들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증언을 통해서 때문에요.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또 저번의 성격상 뭐 더 이상 숨기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예. 특히 최순실 씨를 아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잘 모른다고 그랬다가 여기 또 역시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걸 보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진술이 나올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본인이 정말 부인한 대로가 사실이었다면 예. 지금 포트라인 앞에서도 강한 부인을 했을 텐데 예. 부인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예. 사실상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예. 한번 좀 얘기하셨고요. 자, 예.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우리가 추측이 좀 힘들죠. 그런데 줄곧 안종범 전 수석은 계속적으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네네. 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많이 네. 주장을 했었고 또 그 스포츠재단과 관계된 사람들이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전화를 건 적이 없다. 네네. 또 문자 메시지 보낸 적이 없다고 완벽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의미는 오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라는 게 어떤 게 사실이냐는 한번 저희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이 양 재단에 있어서 어떤 실체의 진실 그것 자체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지금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현재의 상황을 직시를 하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할지 최순실 씨와 관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이 얘기할 것인지 네. 지금 사실 일간지 보도에 보면 이게 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거에 대해 의논도 하고 했다는 뭐 그런 취지의 지금 일간지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약간의 전과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굉장히 국민한테 사죄를 한다 그런 얘기했지만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은 저는 그냥 국민에게 그냥 어떤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네네. 그런 미사유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죠. 형식적인 알겠습니다. 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좀 봅니다. 차례차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김광삼 변호사께서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떤 그 혐의 점으로 오늘 피의자 신문 소환됐는지 어떤 수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언론에서 시작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가 대기업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또 기업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모금한 게 아니냐. 그게 가장 큰 의혹이었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과 기자를 통해서 또 수사를 하면서 이게 국정농단 의혹까지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 제일 큰 것은 양 재단과 관련해서 기급 설립 운영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직권남용, 그러니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어떤 독자적이냐, 아니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수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고 한 보도가 한 신문사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까지 부인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시끄러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법적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 네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감추어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본인은 그 수사받는 과정,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고의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데 그 솔직하게 반성하고 자백하고 하는 경우하고 끝까지 사실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하는 그 증거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하고 이게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미 그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사실로 확인될 것들이 굉장히 네. 많고 그런 경우에 끝까지 부인하면은 본인은 본인의 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그리고 본인이 내가 다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연결된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그 경제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경제수석과의 그 관계, 이 일에 있어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혐의로부터 의혹으로부터 보호되고 대통령은 안전하게 된다면은 뭐 본인이 충성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객관적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본인만 아주 이제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뭔가 좀 떠넘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한 입장이 또 보였다고 볼 수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억울한 입장일 텐데 근데 이걸 이제 언론에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흘러들어간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일부러 뭐 이렇게 아이고 나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 쓰기 싫다 뜨는 뭐 이렇게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자침하고 했느냐는 네. 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 일단 계속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또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두 사람 간의 대질 신문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아마 있겠죠? 검찰이 오늘 영장 청구하면서 부른 이유도 아마 안종범 수석과 대지를 염두에 두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이 사실은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크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여부는 정말 이게 아주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치권이 됐건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보면 안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단지 수족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최순실 씨와 아니면 독단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의 기금 모금하고 그 과정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부하 직원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변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 정치권도 완전히 요동을 시켰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같은 그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자체에서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마당에서 아무리 헌법상 탄핵 소추를 헌법상 내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건의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 수석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수사가 됐건 정치적인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안 수석이 검찰에서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기라도 하면 상황이 급 반전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
법조계에서도 과연 소추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수사의 대상은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학설이 나눠요. 그런데 이게 학설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어떤 헌법의 학설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하고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학설로 해서 뭐 다수설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법조계 한 사람으로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조혜진 전 의원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는 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예.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는 뭐 현실적으로 예. 조사가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처가 이루어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안종범 수석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그 진술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만 말만 듣고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건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의해서 언급된 대통령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조사. 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이 안종범 최순실의 그 행위, 대통령과의 관계, 그 사이의 역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고 기소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또는 증거 보전 절차적 측면에서라도 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민심은 그걸 넘어서서 직접적인 형사적 수사를 받으라라는 정도인데 지금 검찰은 옛날에 우병우 검찰 때 같았으면 아예 검찰은 엄두도 안 냈을 텐데 이제 우병우 검찰이 물러나고 물론 검찰에 인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검찰도 내부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데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이 영장을 들이대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강제 수사는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대통령 인사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뭐 수사든 조사든 사실 확정하는데 진실 규명하는데 필요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할 테니까 조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검찰도 편하게 해주고 또 국민 여론의 민심에 또 부합하는 것이고 그럴 때 또 기강된 민심도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혜진 전 의원님께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청와대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예.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전에 어떤 청와대 개입을 부인해왔고 그러니까 대기업들로부터 모금 의혹을 어떤 예. 출처가 불명한 상황에서 목표가 불명한 상황에서 예. 그거를 단독적으로 이렇게 청와대 지시가 없이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안종범 수석 단독으로 저걸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렵죠. 뭐 수석이 그렇게 할 일도 없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할 일도 아닌데 네네. 그리고 수석이 개인 생각으로 그러면은 기업들이 정경련이 실제 움직이질 않죠. 네네. 또 정경련이 모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뭐 이런 좋은 취지로 한다는데 합시다 그런다고 기업들이 수십억씩 내놓지를 않죠. 예. 그건 안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야기한 거라고 정경련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모인 대기업 관계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십억 또는 100억 단위 돈을 측정내 놓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종범 수석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김 변호사. 네. 안종범 전 수석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 그동안 뭐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소환이 임박했다 볼 수 있겠죠? 곧 소환되겠죠? 어떻게 좀 이 부분 볼 수 있을까요? 정호성 부속 비서관 말씀을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수석.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사실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관련성에 대해서 의혹은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 추천서 같은 것도 최순실 씨가 다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장수한 게 우병우 수석이에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그렇게 언론과 여론이 그렇게 교체하라고 했는데도 교체를 안 한 가 보면 최순실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건 사실인데 예. 사실 최순실 씨의 어떤 기금 모금 과정이랄지 재단 설립과 같은 기금 모금 과정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여했다는 그런 것들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인사
정밀한 인사 검진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네. 처가 쪽과 관련된 재산에 있어서 어떤 정강이라는 가족 회사에 있어서 어떤 횡령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화성 땅과 관련해서 차명으로 보유를 했는데 재산 자체를 신고할 때 이걸 누락을 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은 나온 건 없다. 그렇지만 안종범 수석이랄지 여러 가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을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관성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국하고도 또 이제 아직 그 공론화는 안 됐지만은 굉장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비선 그 실세 문건 그 정윤회 파동 때 예. 저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이 예. 그때 1차적으로는 정윤회 그 보좌관과 전 실장과 그 십상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 네. 중심으로 한 그 비선의 국정 개입을 파헤쳐가지고 이걸 이제 했었죠. 예. 그 근절하겠다는 그걸 시도했으면서 동시에 최순실 씨 비선 외부에 있는 비선들에 예, 예. 대해서도 지금 이제 내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박관천 행정관이 검찰에 수사받을 때 대한민국 서열 1위는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누구다 이렇게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예, 예. 그거를 그 선에서 딱 잘라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문건 유출이라고 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조응천 그 비선 실세를 국정 논란을 국정 그 개입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걸 파헤치려는 조응천, 박관천을 수사받게 하고 잘라낸 역할의 민정 비서관이었던 그 우병우 비서관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동로로 바로 수석으로 그 이제 승진이 됐다는 게 있었고 최근에 또 올해 들어와서는 그 이석수 감찰관이 미르하고 K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그 최순실 비리를 내사를 하고 감찰을 들어가니까 또 이걸 거꾸로 이제 그 기자하고 통화한 걸 가지고 그 기밀 누설을 했다, 그렇죠. 국기문란이다 해서 오히려 거꾸로 수사받게 하고 또 그 청와대에서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파헤쳐져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언론상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선님 말에 따르면은 예. 어쨌든 그때부터도 예. 우병우 전 수석은 충분히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개인적으로 무슨 뭐 강남 땅이 어떻고 예, 예. 무슨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과 나라를 엄청 어렵게 한 역할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 깜짝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깜짝 개각이 있었는데 개파별로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는 뭐 국정 정상화를 위한 뭐 의지가 보인다 이런 의견이 주로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독단적인 처사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도 오늘 아침에 9시에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최고위원들에다가 3선 이상 중진들까지 참여한 10여 명의 당 사실상 지도부가 참여한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의외다. 네. 그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서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 예.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조사까지도 그 오픈하고 네. 그래서 민심을 수습한 뒤에 그러면은 그 내각을 거국 내각으로 할 거냐 책임 내각으로 할 거냐 이거부터 딱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야기해서 거국 내각으로 한다면 야당도 참여하시고 야당도 그 총리와 장관을 추천하라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책임 내각이면은 야당은 참여 안 하지만은 사실상 대통령이 거기에다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내각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그다음에 인사 작업이 진행될 걸로 그리고 그 인사도 각계각층 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의사를 들어서 국민의 신망을 받을 만한 그 이제 그 내각을 꾸릴 걸로 인사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 인사를 하고 그것도 전면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3명 정도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기대를 어떤 메시지를 담고서 했는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예. 또 인사고 깜짝 인사하고 또 어떻게 찔끔하는 인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민심 수습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야당을 자극한 측면, 국민들을 자극한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서 예.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를 하니까 여론은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예, 김 알겠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야말로 깜짝 인사죠. 깜짝 인사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인사를 다 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고심은 좀 했던 것들을 보여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정치실장을 했던 김병준 내정자를 국무총리로 하고요. 물론 뭐 책임 총리했다고 그래서 국무위원 재청권이랄지 해임 거는 것까지 다 주겠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또 임종영 기획재정원장과 경제부총리 전날 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또 예. 박승주 장관 같은 있어요. 경우도 안전처장 같은 호남 경우도 분이시죠. 전라 남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호남 사람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의 사람을 기용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국민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이랄지 아니 기금모국과 관련해서 국민이 가장 하는 것은 분노거든요. 네. 근데 분노 다음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이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정당이 됐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잠재워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그다음에 경제 수장을 갖다가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불안이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알겠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예. 반드시 야당과 협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네. 야당 대표도 좀 만나고 그런 어떤 절차적 과정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 그 김 내정자 발탁 이후로 예. 직면한 난제를 극복할 이끌 적임자라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요. 예. 어떤 의미에서 난제를 극복한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특히 여러 가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굳이 김병준 내정자를 발탁한 이유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김병준 내정자 자체의 그런 개인적 소양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입장이었지만은 무슨 뭐 좌파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정치적 또 이념적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나라 걱정하는 그런 분이었고 네. 그래서 이 관계에서나 또 일반 그 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분이었는데 지금 이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국적인 나라 전체 야당까지도 그렇죠. 참여하고 국민들도 뜻을 모아서 지지를 모아주는 그 통합된 그런 그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각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바라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거국 내각을 생각하는 것이고 거국 내각이 안 되면은 총리 책임 내각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총리를 갑자기 임명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개인적 소양은 훌륭하지만 이런 총의를 야당 여야 할 것 없이 정파 떠나가지고 다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냐. 그 부분은 또 개인적 소양하고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이 시기에 거국 내각의 총리나 책임 내각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과 역량을 가진 분이냐. 위기관리 예. 능력을 가진 분이냐. 이 부분은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점에서 조금 개인적 소양은 좋지만은 조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좀 역부족이 아닌가. 당장 야당부터가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인사 카드를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 박지원 같은 경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신 못 차린 대통령 하야 촛불 유발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예. 임명 자체가 될 수 있기가 어려울 텐데요. 일단 여당 단독을 한다 하더라도 의결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급선무라고 보십니까? 조금 그 순서를 좀 뒤바꾸긴 했지만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국민 그 의사 표명을 국민 앞에서 해야죠. 이 상황에 본인 느끼는 그 반성이라든가 뭐 사과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용서를 구할 부분도 용서를 구한다든가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가감 없이 성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다가 열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끝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신뢰를 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나라를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걸 위해서는 내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 실질적인 이선 후퇴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해서 극우 내각을 해달라고 야당에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시면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면 야당도 계속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여당이 대통령의 의사는 안 물어보고 야당한테 계속 극우 내각하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놓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 표명하면은 극우 내각 반대하고 있는 야당도 좀 더 태도를 바꿔 가지고 이 그 위기 관리 내각에 참여하는 그런 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단 뭐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제가 가운데 예. 최순실 영장 청구가 곧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청구를 검찰 조사 청구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청구를 이제 영장 곧 청구를 하게 될 거. 발부한다고 원래 합니다. 2시에 영장을 예. 청구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청구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십니까? 지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좀 의외예요. 음. 범죄 사실은 안 알려지고요. 죄명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돼 있는데 직권남용 자체는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은 사실은 어떤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명으로만 추론을 해보건데 적어도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검찰 수사가 지난주 최순실 씨 귀국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그렇고 아니면 의혹의 인물들에 대한 거주지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수사하기도 쉽고 주목했던 것이 양 재단과 관련된 자금 유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수사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긴급 체포의 범죄 사실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권리 행사 방해하고 직권남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금 설립과 과정에 있어서 안종범 수석이 관여를 했느냐,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그 부분이 중점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최종적인 범죄 사실은 그 안에 어떤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이 포함될지 아니면 처음에 긴급 체포한 영장 범죄 사실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지 그것은 이제 오늘 오후에 영장 범죄 사실이 나오면 알 것 같아요. 일단 공범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혐의 적용하기 예, 위해서는. 예, 예.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의 말을 듣고 또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오늘 거의 자정이 이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48시간이지 않습니까? 11시 50분이죠. 예, 예.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이 2시에 검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2시에 영장을 정말 청구한다고 한다면 안종범 수석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직권남용을 할지 기금의 모집에 있어서 강제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증거 않으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 영장을 받으려고 하면 예.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자, 김 변호사,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께서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검찰은 오늘 영장을 청구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단 구치소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신병 확보해서 내일 정도 오늘 영장 청구하면 내일 정도 영장 실질심사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또 어떤 변호인들이 시간을 달라 어떤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은 또 조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적어도 모레 정도 영장 실질심사 이루어지고 뭐 제 생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발부가 되면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2시에 조사를 받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대지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안종범 수석도 아마 오늘 긴급 체포를 오늘 아니면 조사가 마치는 대로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공범으로서 구속이 되는데 안종범 씨는 구속 안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서 안종범과 최순실을 신병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그리고
김종 문화체육부 전 차관이 조사할 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차은택 씨가 언제 들어오냐에 관한 네. 문제가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은택 씨가 들어왔을 때 그 최순실 씨를 기점으로 해서 청와대 쪽에서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는 안종범, 정호성, 김종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권력의 밖에서 있어서는 차은택, 고영태 이런 연결고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안종범 전 수도 그렇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곧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 청와대 핵심들이 속속 검찰 소환이 되고 있고 또 될 텐데요. 예.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예, 그 일단 심리적인 충격도 클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본인의 국정 행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뒷받침해왔던 인력들이 쫙 빠져나가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의혹이긴 하지만은 예. 외부의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뭐 국정농단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기를 지주 이렇게 지탱해왔던 그렇죠. 그 최순실 라인도 지금 무너진 상태이고 예, 예. 해서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사실 국정이 마비 상태다. 회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측근들이나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 또 검찰에서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즐들이 검찰이 이제 퍼즐을 하나하나 이제 그 조합해 가는데 그 퍼즐의 중심은 결국은 대통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들이 다 모아질 때 마지막 퍼즐로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 수사가 이제 민심도 뭐 그런 격앙된 민심이 있지만은 수사 이 절차상으로도 그런 과정이 오고 다가오고 좀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착잡한 심기에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도 보니까요. 예. 오늘 봤더니 뭐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하던데 예. 이런 상황이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더 예.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예. 지금 사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시탄의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예. 참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수족들 그러니까 뭐 3인방도 그렇고요. 예. 그것들이 다 잘려 나갔다는 그 의미는 예.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국민들이 사실 그 믿기 어려워하고 또 도저히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 이 현 정부가 3년 8개월을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그 행정부, 내각, 장차관 또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국정이 운영이 되지 않고 문고리 3인방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또 그와 연결된 또 외부의 비선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국정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실 뭐 제대로 3년 8개월 됐지만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가 별로 없었다든가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인사라든가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충격적이거나 또는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헬스 트레이너가 갑자기 그 3급 부의사관으로 임명되고 했을 때 그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면서 뭐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또 그 실망이 대통령에게 바로 연결되고 네. 그래서 이 통치권이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분노하지만은 또 불안해 하거든요. 우리가 몸담고 하루하루 지탱하는 살아가는 이 생활하는 이 나라 공동체 자체가 그 파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국정이 대통령에 대한 그 분노라든가 뭐 이렇게 단죄라든가 이런 거는 하더라도 국가 그 시스템 국정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야당이 대선 앞두고 뭐 너무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정치 계산에만 움직이면은 나중에 그것도 부메랑이 야당에게도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야당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최순실 정국 때문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략적인 것 때문에 그 정파 싸움이 있어서 안 되겠고 예. 초당적이고 또 과국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참 쉽진 않지만 예. 어떤 해법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민심 수습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 앞에 서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고 검찰이 진실 규명,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또는 분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거 이외엔 답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부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내각이든 극우 내각이든 반드시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 표명이 명쾌해야 됩니다. 책임 내각이면 이게 책임 총리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이야기가 없는데 그 내각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개각하는 것부터가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전면 개각을 하는데 책임 내각을 하겠다 또는 예. 야당에 인사권을 줄 테니까 조각권을 줄 테니까 야당이 참여해달라고 해서 극우 내각을 야당에다 제의를 하든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내각이 쇄신이 되도록 해야 되고 위기 관리 내각이 빨리 들어서도록 해야 되고 청와대 비서실도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위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륜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실력 있고 희망 있는 사람들로 수석들을 빨리 또 세워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금 당 내에서 이 상황에서 난파하고 있는 배안에서 서로 키를 누가 잡느니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개파를 떠나가지고 국민 앞에서 전체적으로 집권당으로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그러면서도 당의 전면적인 쇄신, 해체의 버금갈, 해체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버금가는 그런 그 새로운 출발을 고민을 해야 될 네. 그게 집권당이 지금 해야 될 국민 앞에 해야 될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검찰에 시원한 네.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늑장 수사,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국민들의 바람대로 좀 시원하게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 좀 많았죠. 의구심의 또 근원지가 일단 늑장 수사도 늑장 수사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수뇌부가 우병우 사단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더 많이 있었고 또 늑장 수사를 하면서 그런 의혹이 더 깊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수사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현재 어떤 청와대의 권력 자체가 내년에 있는 인사이동이 2월에 있거든요. 검찰 수뇌부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일단 검찰 수사 자체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일단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제가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안종범 수석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성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어떤 본인을 위한 아니면 주위 사람들 위한 그런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로드맵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야당 반드시 만나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지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 보면요. 계속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 불안, 또 경제적인 면, 외교적인 네. 면에서 굉장히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어떻게 새누리당이 아니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 제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야지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조 의원님 뭐 참 드릴 말씀 참 많지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최순실 씨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수시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 산하 제2부속실 예. 거기서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위해서 있는 예. 곳인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 건가요? 이 부속실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원래는 이제 영부인을 모시는 제2부속실장이 네. 있고 대개 여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담당을 해왔었는데 그 밑에 또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도 국정의 연장선상에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할 때도 그렇고 국사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대통령 부인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 준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좀 적지만은 네. 그 보좌 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속실은 배우자 보좌 기구이기 때문에 네. 폐지할 걸로 봤는데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궁금했던 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인들, 그러니까 예. 다른 개인들이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예.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네. 배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성취로 보면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두고 그때 명분이 소외계층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제2부속실은 둔다고 그랬는데 그것부터가 얼른 이해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신국무총리 내정자가 지금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총리 내정으로 인한 소감 발표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오늘 오전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로 내정한 바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탠딩으로 이렇게 네네. 먼저 한 말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소감을 준비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 사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분들, 우리 기자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저하고 일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감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현안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에서 임명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청문회 도입 소실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시고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원래 2시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좀 네. 늦어지신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어진 게 아니라 원래 2시에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전국이 이제 빠르게 변하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좀 종합해서 조금 결례가 되지만 하루 연기했다가 내일 아침에나 뭐 내일 오후쯤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인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언제 연락을 주셨고 또 최근 총리로서의 뭐 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뭐 당연히 있겠죠. 그 자세한 것도 내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냐? 저도 지금 달력을 봐야겠는데 그렇게 멀지는 말하자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제가 달력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정도 아닐까요? 좀 전에 안 오실 때요. 오전우 전 수석 수도식에 장인을 수도식에 가셨다는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가셨나요? 우수석의 장인은 저는 우수석은 잘 모르고 당연히 잘 모르죠. 우수석의 장인은 그 이상달 회장이라고 제 고향의 향후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제 경북 고령에 향후의 회장이고 우리 여기 향후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뵙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홍수 전 처장님하고는 어떤 인연이시길래 뭐 박 차관은 네. 박 차관은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정부 혁신위원장 할 때 2003년이죠. 그러니까 2003년 정부 혁신위원장을 할 때 청와대 비서관 겸 우리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기획관리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일을 했어요. 오시기 전에 야당 인사를 만나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요? 네, 지금 오시기 전에. 야당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그러나 현역 의원 만난 적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도하고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 탄핵과 하야에 대한 국민적인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내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최진 후보는 유세부 선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최진 후보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전부 종합해서 한몫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처받기 힘든 자리인데 네. 이번에 결정하시게 된 적극적인 이유가 한 말씀만 주세요. 내일 제가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주 씨는 국무총리 내정자.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내정에 따른 소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뭐 2시 한 30분 좀 넘어서 모습을 드러냈고요. 일단 전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모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소감은 내일로 미룬 상태로 잘 퇴장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조혜진 새누리당 전 의원, 김광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